이번에는 이제 인적자원 관리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적자원 관리는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잘 활용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인적자원의 획득, 개발에 대한 그런 모든 활동을 인적자원 관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는 인적자원 계획과 인적자원 개발, 인적자원 활용 이런 세 가지 측면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의 채용과 선발, 배치에서부터 조직 설계, 개발과 교육 훈련까지 이런 모든 부분을 포함한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개념이 바로 인적자원 관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모집과 선발을 보겠는데요. 모집이란 것은 이제 필요한 인력을 조직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과정을 모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력의 그 원천을 개발하고 그 인력이 조직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집을 하고 나면 그 모집된 인적 자원 중에서 가장 적합한 지원자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선발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모집은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데 가장 먼저 하는 관리 방안을 말합니다. 이 모집은 그 선발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직무를 맡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지원자들을 발굴을 하고 찾아내고 조직에 그 유인하는 끌어들이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모집 활동은 조직의 인력 수요가 여러 가지 이제 변화된 가운데 환경의 변화나 여러 가지 이제 내부 외부 여러 가지 그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적시에 일적을 충원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모집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내 모집과 사회 모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집 방법은 채용 인원수나 또는 채용 시기, 모집 지역, 직종, 선발 방법들을 고려해서 가장 적합하고 실제적인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내 모집은 먼저 각 부서로부터 필요한 인원에 대한 그 요구가 있을 때 그 인원을 먼저 사내에서 찾아보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또 쉬운 방법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사회 인력 공급 방법은 이제 사회 모집을 하는 것이죠. 인력을 외부에서 이제 모집을 하기 위해서 광고도 하고 또는 인턴십이라든지 추천을 받아서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 모집 방법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광고, 교육기관, 리크루트, 인턴십, 상시 모집, 인력풀, 온라인 또는 추천제, 고용 대행기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 모집이 가능합니다. 자, 선발의 개념과 결정 요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모집을 통해서 이제 지원서가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접수를 하게 되면 이제 선발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선발은 그 조직에서 새로운 인적 자원을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잘못 채용을 하게 되면 이제
쉽게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굉장히 큰 손실이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야이고, 또 이 부분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선발을 할 때 고려돼야 할 요인으로 보면 지원자의 교육 정도, 경험, 그 다음에 신체적 특성, 또 개인의 특성과 성격,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요. 물론 이제 교육 수준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제 안 보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뭐 경험이나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뽑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직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선발 절차는 그 조직에 따라서 이제 다 좀 약간씩 차이는 있긴 합니다. 하지만 충원되는 직무의 수준이나 또 유형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절차를 보면 가장 먼저 이제 지원서를 받게 되죠. 이력서나 추천서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시험이나 면접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경력검사나 신체검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발을 결정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인력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자, 교육과 훈련을 보면 교육은 이제 장기적인 그런 측면에서 그 조직 구성원들의 능력이나 자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것이고요. 훈련은 단기적인 그런 직무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훈련은 직원들의 직무 수행을 향상시켜주고 서비스의 품질이나 고객 만족도, 고객 충성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기업의 그러니까 재무적인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교육훈련은 기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직원의 지식과 기능을 향상시키고 또한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적인 그런 조직 활동을 말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직원들의 일반적인 지식이나 태도 또는 기능을 육성하는 것이고요. 또 전체적인 또는 체계적인 객관적인 입장에서 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훈련은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그런 지식과 기술을 높이기 위해서 문제 해결이나 태도, 관행, 행동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거나 개선할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교육 훈련의 목적을 보면 교육 훈련은 기업의 측면에서 본다면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과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러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업원 측면에서 보면 교육 훈련의 목적은 개인의 성취 동기를 충족시키고 또 인간적인 어떤 그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성장과 처우의 향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교육 훈련의 유형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교육 훈련을 받는 대상자에 의한 분류, 그 다음에 교육 장소에 의한 분류, 그 다음에 교육 훈련 내용과 방법에 의한 분류, 교육 훈련의 시기에 의한 분류,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사고과와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인사고과는 조직 구성원이 조직의 목표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 또는 동기부여 그리고 능력 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인사고과는 조직을 활성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인적 관리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사고과와 비슷한 용어로는 평정 또는 평가가 있습니다. 자, 인사고과의 목적은 조직 구성원의 그 업적 또는 성과, 실적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성과 향상인데요. 인사고과는 조직 구성원의 그 성과나 실적을 평가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은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 능력 개발입니다. 본인이 수행하는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제 평가를 받게 되면 더욱더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공정한 보상과 상벌입니다. 그 평가에 맞춰서 그 결과에 따라서 급여나 또는 상여, 승급, 승진, 징계, 강등 이런 부분들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적정 배치 및 이동입니다. 인사고과 결과에 따라서 그 인적 자원의 특징이나 가치, 역량, 성과 등의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 자료를 통해서 적정한 배치나 이동을 통해서 인력 수급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인사고과 원칙을 보겠습니다. 인사고과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 전략의 방향과 평가의 목적을 모든 기업들은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자, 먼저 기업 전략과 일치인데요. 인사고과는 그 기업의 조직의 목표와 전략 또는 기업 문화와 일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 타당성인데요. 타당성은 그 인사고과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요인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평가되고 있느냐, 이것이 타당성이고요. 신뢰성은 어떤 사람이 평가를 하더라도 동일한 비슷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고요. 수용성은 평가받은 직원들이 인사고과의 목적이나 필요성, 과정, 결과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실용성은 고과 방법이 실제 조직에서 적용할 때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변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상의 중요성 및 종류입니다. 보상, 리워드는 조직 구성원들의 태도 또는 행동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요. 또 조직이 원하는 인적 자원을 유치하거나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보상은 구성원들의 경제적 그 소득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생활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 조직에서의 그 개인의 지위 또는 중요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보상이 그러면 왜 중요하냐면 먼저 가장 큰 것은 바로 이제 경제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보상을 통해서 조직 구성원들은 경제적인 생계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요. 또 조직에서는 또 중요한 비용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상의 종류에는 이제 경제적인 보상과 비경제적 보상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경제적 보상은 임금이나
또는 주식, 옵션, 이런 직접적인 보상과 복리후생 같은 간접적인 보상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비경제적인 보상은 포상, 휴가 같은 것이죠. 또는 인정, 또 신분의 안전, 경력관리, 이러한 사회 심리적인 보상을 말합니다. 자, 임금 수준의 결정 요인과 그 형태를 보면, 자, 임금 수준의 결정은 주로 이제 기업의 지급 능력을 상한 기준으로 하고요. 하한 기준은 종업원의 생계비가 되겠죠. 그 범위 내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관계, 노사 간의 단체 교섭, 또 경쟁회사의 임금 수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 요인은 기업의 지급 능력이나 또 사회적 균형, 또 생계비 보장, 이런 수준에서 결정이 돼야 될 것입니다. 기업이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두 번째, 다른 동종업체들의 수준과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 균형이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은 종업원들의 생계는 보장을 해주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임금 형태는 임금의 계산 및 그 지급 방법을 의미하는데요. 종업원의 근로 의욕을 향상시키고 또 기업에 대한 신뢰감을 향상시키는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임금의 구성, 임금 체계를 보면 이제 뭐 시간급제, 성과급제, 기타,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겠죠. 시간급제는 기준 내의 임금, 기준 외 임금, 성과금은 상여금, 또 기타 퇴직금이나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복리후생의 종류에는 복리후생이란 이제 임금이나 수당, 그리고 성과급이나 상여금 이외에 그 조직 구성원들의 경제적인 안정, 그 다음에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을 복리후생이라고 말하죠. 전통적으로 복리후생은 부가급부 또는 보완급부라는 그런 개념으로 기본임금에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또 복리후생이 왜 중요하냐면, 이 복리후생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조직의 또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뭐 생산성 또는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법정 복리후생은 법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조직 구성원과 그 가족의 사회 보장을 위해서 직장이나 일상생활의 여러가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법정 복리후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가장 현재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제 4대 보험이 되겠죠.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하는데, 건강보험, 산재보험, 산업재해보험이죠. 고용보험,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법정 휴일이나 법정 휴가, 이런 것들이 바로 법정 복리후생에 해당이 됩니다. 경제적 복리후생은 그 조직 구성원과 가족의 경제적 안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경조사를 챙겨준다든지, 또는 뭐 자녀들 뭐 학자금을 지급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또는 그러니까 전세자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경제적 복리후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비경제적 복리후생에는 이제 주로 여가나 건강과 관련된 그런 복리후생이 되겠죠. 건강검진이나 또는 뭐 운동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뭐 지원한다든지 또 여가 시설을 지원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비경제적 복리후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정 사회보험 내용을 사례보험의 내용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동 및 배치입니다. 인사이동이죠. 조직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의 그 잠재적인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요. 그들을 적재적소에 맞게 배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인사이동은 직원이 특정한 직무에 배치된 후에 그 능력과 직무의 내용 및 조직 운영상 여러가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배치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관리 절차를 인사이동이라고 합니다. 자, 인사이동을 실시하는 그 목적은 적재적소에 재배치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선발을 통해서 부서에 이제 배치를 했는데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다시 재배치를 하는 것이 좋고요. 또 직무 순환을 통해서 인재들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이 필요로 합니다. 인사이동을 통해서 실무 경험을 쌓도록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근로의욕을 고취시킵니다. 인사이동을 통해서 한 이제 직무에 오래 근무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이동을 시켜줌으로써 조직을 활성화하고 근무 의욕을 고취시킬 수가 있습니다. 공정한 처우를 위해서 인사이동이 필요하죠. 어떤 그 특정한 직원이 한 곳에만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이제 높은 그 상위 직급으로 이동을 시켜서 더욱더 이제 그 공정한 처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승진이나 승격 같은 그런 보상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조직 계획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사이동이 필요합니다. 이제 기업이 그 오래 운영을 하고 성장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직 자체가 변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업의 볼륨이 굉장히 이제 변화되게 됩니다. 따라서 또 뭐 직무의 변경이나 새로운 또 직무가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맞는 대응하기 위한 인사이동이 필요합니다. 인사이동의 원칙을 보면 첫 번째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가능하면 그 조직원이 능력이나 또는 적성에 맞는 그런 직위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는 실력주의 원칙입니다. 그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재 육성주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직원들의 그 능력을 더욱더 향상시키고 뿐만 아니라 그 직원들 자신들의 의지와 의욕 이런 또 욕망에 따라서 자기 개발이나 육성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균형주의 원칙입니다. 모든 조직 구성원의 그 인사이동은 아주 공평하고 공정하고 균형적인 그런 이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인사이동 방법을 보겠습니다. 인사이동은 크게 이제 수평적 이동과 수직적 이동 또한 불특정한 이동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환 배치가 있는데요. 전환 배치는 그 직원이 새로 담당할 업무가 임금 수준이나 지위, 책임 또는 권한에 있어서 과거에 했던 직무와 별로 차이가 없는 수준에서 수평적으로 인사이동을 하는 것을 전환 배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승진입니다. 승진은 그 직원이 보다 유리한 직무로 상향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승진에는 이제 연공 승진제도, 이거는 이제 근무 연수나 학력, 경력, 연령 이런 그 개인적인 연공 또는 신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승진하는 그런 케이스, 연공 서열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입사한 사람이 먼저 승진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죠.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고려되지 않는 그런 승진 제도인데요. 이거는 아마 과거에 주로 많이 했던 건데 요즘은 이런 것들이 많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직위승진 제도입니다. 이거는 직무 중심의 그 능력에 입각해서 위에 그 상위 직위로 배치하는 것을 직위승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이제 능력 위주로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사람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또 그것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면에서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뭐 승진에 노력하게 됐거나 또 상대적으로 이제 뭐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다른 직원한테는 나쁜 영향이 또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 승진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두 가지 연공주의나 또는 실력주의, 능력주의를 절충해서 승진에 필요한 일정한 그 자격을 만들어 놓습니다. 설정을 해 놓고 그것을 자격을 갖췄을 때 승진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관광 인적자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